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1년도 2회 필기 기출문제 해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1과목 직업상담하기요. 1번 심리상담과 비교하여 진로상담 과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보시면 1번, 2번, 3번 다 괜찮은데 4번 보시면 실제 진로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내담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는 많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애 진로 사정은 2차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1번에 상담사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에요. 비구조화된 게 아니에요. 1번이 틀렸어요. 2번에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에 기초했다 맞는 것이고 3번, 4번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 상태에 따라서 내담자를 분류할 때 의사결정자의 유형이요. 요거 새로 나온 문제인데요. 의사결정자의 유형은 우리가 첫 번째 확정적 결정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적 결정형이 있어요. 그리고 회피적 결정형이 있는데 확정적 결정형은 스스로 명확한 결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다른 대안과 비교해서 자신의 의사결정이 적절한지 검토해보는 유형이에요. 스스로 명확한 결정이 가능하지만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유형이 확정적 결정형이고, 수행적 결정형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런 유형을 수행적 결정형이라고 해요. 회피적 결정형은 타인과의 대립을 회피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이 회피적 결정형이에요. 타인과의 대립을 회피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 이게 바로 회피적 결정형이고요. 그래서 일단 2번에 종속적 결정형이라는 것은 없어요. 4번에 실업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건 4번에 단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진로 개발 프로그램은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나머지 1, 2, 4번 실업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취업 동기 증진 프로그램, 구직 활동 증진 프로그램은 모두가 실업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5번 진로 상담에서 내담자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상담자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모두 괜찮은데 4번은 이건 말이 되지 않죠? 당신이 목표하는 직업에서 의사결정은 어디서 누가 내리나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질문 형태예요. 6번 내담자의 세계를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담 대화의 기법은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수용이라는 거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수용, 상담자가 내담자의 얘기에 집중하면서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담 기법이다. 전이는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나오는 기법인데 내담자가 과거 중요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과거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 생각 등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거, 이게 전이고요. 동정은 말 그대로 동정이겠죠? 7번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이거 우리 2차 시험에도 많이 나와서 했었어요. 우리가 단순하고 복잡한 가구원에서 단복 가구원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영화 볼 때는 양파깡, 그래서 무비
양파강이라고 했었어요. 무비 양파강. 그 다음에 영화 끝나고 문 걸고 잘자 해서 이렇게 걸고 잘자 했었죠. 걸고 잘자. 요렇게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용했단 말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내담자가 난 사업을 할까 생각 중인데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을 한대요. 상담자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혼에 대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 원인과 결과의 착오고요. 논리적 분석으로서 이 내담자에 대해 개입할 수 있어요. 1번에 구체성의 결여는 이런 예문이죠. 요즘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이런 거. 파행적 의사소통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자는 예를 들어서 진로 일기에 대해서 과제를 내줬는데 내담자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강박적 사고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나도 의사가 돼야 된다. 이런 사고. 이게 바로 강박적 사고의 예예요. 지금 이혼에 관한 문제는 원인과 결과의 착오고 논리적 분석으로서 개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8번. 다음은 내담자의 무엇을 사정하기 위한 것인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과거 했던 선택의 회상 절정 경험 이거 보시면 내담자의 가치 사정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6개 외웠었어요. 체과절 자백존이라고 했었죠. 체과절 자백존이요. 다시 말해서 체는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과는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백일목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가치사정법, 체과절 자백존,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백일목 말하기,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그래서 가치사정법이니까 3번이 딱 답으로 나오네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상담사가 지켜야 할 상담 원칙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2번에 보시면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한다는 게 틀렸어요. 이거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내담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죠. 그리고 상담 초기는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적 큰 범위다? 아니죠. 가급적이면 적은 범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10번 상담 과정의 본질과 제한 조건 및 목적에 대해서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것 바로 이게 상담의 구조화죠. 상담의 목표라든지 이 상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담 시간과 상담 장소 이런 것들을 상담자가 내려주는 게 바로 상담의 구조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10번에 4번이 정답이네요. 11번 직업 선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선택할 직업에 대한 평가 중 요스트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거 1차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인데 요스트의 직업 선택을 위한 방법 원찬 대황미 이렇게 해요. 원찬 대황미 해서 원하는 성과 연습 차는 찬반 연습 대차 대조표 연습 확률 추정 연습 그리고 미는 미래를 내다보는 연습 이렇게 하거든요. 원하는 성과 연습은 원하는 성과를 각 직업들이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원하는 성과를 각 직업들이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찬반 연습은 각 직업들의 찬반이니까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 연습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직업 선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확률 추정 연습은
내담자의 예상이 실제 몇 퍼센트나 발생하는지 추정해 보는 거예요. 내담자의 예상이 실제 몇 퍼센트나 발생하는지 추정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률 추정이겠죠. 미래를 내다보는 연습은 미래에 어떤 한 직업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연습이에요. 미래의 어떤 직업이 어떤 한 직업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연습이다. 원찬, 대환미 해서 4번의 동기 추정 연습은 해당되지 않아요. 12번. 슈퍼의 전생에 발달 과업의 순환 및 재순환에서 새로운 과업 찾기가 중요한 시기는 성인 중기예요. 이거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13번. 인간 중심 진로 상담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일의 세계 및 자아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에 관심을 둔다. 이거 뭐 맞는 내용이겠죠. 2번도 좋고 3번도 좋네요. 4번에 보시면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의 근거로 삼는다? 아니에요. 이거 틀렸어요. 다시 말해서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가 아니라 내담자의 주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의 근거로 삼는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내담자의 주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의 근거로 삼는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겠네요. 14번.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요. 이건 명비소라고 했었죠. 명료와 비교, 소망방어 체계. 이 준지시적 반응 범주화는 스나이더가 주장한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료화라는 것은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명료하게 재인식 시켜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명료하게 재인식 시켜주는 거. 비교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 주제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소망 방어 체계는 내담자의 내적 동기 상태와 직업 결정 과정 사이의 관계를 내담자가 지각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담자의 내적 동기 상태와 직업 결정 과정 사이의 관계를 내담자가 지각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망 방어 체계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5번에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초기, 중간, 마지막 단계 중 중간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접근법이 무엇이냐? 전에도 한번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이 포괄적 직업 상담은요, 이 초기에는 인간 중심 이론과 그리고 발달적 이론, 이거 초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기에 사용하는 것이 정신역동적 접근법이고요. 그리고 이 내담자 중심적 문도 이것을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죠. 인간 중심 이론이니까. 행동주의적 접근법과 특성 요인 이론이요. 특성 요인 이론은 요거는 상담의 후기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돼야 되겠네요. 16번. 직업카드 분류법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함인가? 직업카드 분류법은 직업 흥미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흥미사정 기법에서 직업카드 분류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네요. 17번. 상담 이론과 그와 관련된 상담 기법을 바르게 짝지은 거. 1번에 정신분석적 상담이라고 했는데 인지적 재구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신분석적 상담이 아니라 행동주의 상담이에요. 행동주의 상담이죠. 저항을 해석하는 것은 내담자의 저항을 분석자가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정신분석적 상담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완 기법이요. 근육 이완 이런 거 있었죠. 이것도 역시
인지적 상담이 아니라 행동주의 상담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형태치료법은 역할 연기, 감정의 머무르기 등이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의 게스털트 기법을 보시면 이거 했었어요. 빈대숙지꿈, 이거 빈대숙지꿈, 빈의자 기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감 반역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과감 반역자 이렇게. 그래서 이 반역자의 역이 바로 역할 연기고, 요 감이 바로 감정의 머무르기예요. 그래서 4번이 해당되어지네요. 빈대 숙직꿈 과감 반역자. 18번. 아들러 이론의 주요 개념인 초기 기억에 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초기 기억이요. 기억번, 중요한 기억은 내담자가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할 수 있다. 기억은 일단 맞았네요. 니은번, 초기 기억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보다는 경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러의 이론은요,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해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니은번이 이게 틀린 내용이에요. 디귿번도 좋고요. 리을번도 좋아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3번으로 나오겠네요. 19번. 행동 수정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했는데 1번, 2번, 3번 행동 수정이니까 내담자의 상황적 단서와 문제 행동,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4번 정답이에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래요. 행동 수정에서 상담자의 역할, 내담자의 상황적 단서와 문제 행동,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4번이네요. 20번. 직업 상담사의 윤리 강령이에요. 역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인데요. 1번에 직업 상담사는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내담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이 개인이나 사회에 위험이 존재한다면 이건 비밀보호 예외 규정에 해당돼요. 내담자 개인이나 또는 사회에 위험을 해악을 끼치는 경우, 또 이게 미성년자의 학대 관련된 경우, 이런 경우들은 비밀보호 예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2회 1과목 직업 상담학은 예전 기출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